예, 요즘 금리 오르고 특히 이제 이자가 많이 올랐죠. 한 3배 정도. 작년 8월에 0.5%라든가 1.75% 또 뭐 말도 잘 만들어요. 빅스텝이다. 그래서 0.7% 올린다고 그래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걸 겁주려고 빅스텝, 빅풋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자 올랐다가 또 내려가거든요. 또 이자 오르면 물가 올라가지고 계속 또 힘들 때 또 이자 내려서 시장 조절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긴장감을 풀고 한껏 좀 편안한 마음 가지라고 강의를 좀 쉽게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중독되면 적어도 노년이 행복하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건 젊은 시기 또는 초보자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중기, 장기, 좀 시간을 좀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는 행복하다.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요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폭락했다 뭐 해가지고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럼 팔지 마세요. 괜히 그냥 샀다 팔았다 하니까 힘드는 거지. 그냥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요, 여행을 가버리세요. 주식 값 떨어진 만큼을 더 떨어졌다 생각하고 일부 좀 팔아가지고 가서 여행 3개월만 갔다 오세요. 주식 잊어버리면 행복해집니다. 주식 반드시 오를 겁니다. 물론 잡주들 뭐 동전주 막 이런 것들 말고 조금 그냥 우량주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힘들면 물가 오르면 원자재 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니까 결국 내가 내 집 지으려면 이 공사비 많이 들어가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과거 10년, 과거 20년 내다 보면 항상 가격이 올랐더라. 내가 갖고 있는 집 그냥 20년 가져갈래. 그러면 가격 오릅니다. 그런데 또 역시 뭐 주식에도 잡주가 있듯이 부동산도 잡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지 마시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주식에서는 손절매도 투자라고 하지요. 부동산도 역시 잘 손절매하면 그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보십시오. 내가 샀더니 오른다고 좋아하던 사람 가격 내릴 수 있습니다. 가격 내가 샀더니 고점에서 샀더니 가격 바로 내려서 너무 슬픕니다. 오르내리고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성은 이렇게 보면 시간이라는 게 1년, 2년, 3년 내다 보면 사다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이에요. 내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집이에요. 가격이 내렸다고 바로 팔 거 아니죠. 안 팔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가서 또 5, 6년, 7년 올라가면 또 가격 오릅니다. 그러면 비록 가격이 샀던 게 내려갔다가도 시간이 가면 오릅니다. 자식 교육해야죠. 나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일상에서 열심히 자기 일에 전념하다 보면 그냥 시간, 세월이 흐르면 다시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또 내리기도 하겠죠. 자, 내가 3억에 산 사람이 10억 됐다가 8억 떨어졌어. 8억으로. 그러면 되게 슬퍼서 막 팔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또 갖고 있으면 또 15억 되는 거거든요. 15억짜리 또 13억 되면 또 20억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거 내가 어디에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냥 갖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돛탑게 하나의 곡선이 오르내리면서 상승하는 걸 보고 항상 시작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특히 요즘 한참 영끌이 젊은이들이 청년층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다 무슨 박살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끌이들 제대로 예를 들어서 잡주 사신 분들이야 원래 잘못 투자하신 거고, 정말 서울에 3년 전 4년 전에
3천만 원 투자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저 빌라 2억 6천짜리 전세에 2억 3천 끼고 3천 산 사람들 지금 6, 7억, 7, 8억 된 거 되게 많아요. 5, 6년 사이에. 다만 이 8억 된 게 1억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영끌족들이 투자한 것들이 무조건 뭐 박살났고 시위 불량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이 영끌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지역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투자하지 말았어야 될 분들, 사신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저는 통계를 내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영끌을 하고 대출받아서 잘 된 사람이 많은데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박살이 나가지고 뭐 신용불량사 간 사람 저는 아직까지 일명도 보지 못했어요. 일명도 못 봤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유로운 어떤 그런 생활을 뭐 좀 영위할 수는 없죠. 대출이 많으면. 그러나 이게 젊었을 때 말이죠. 이렇게 한번 좀 고생도 하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세월이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 보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도심이라고 할게요. 도심 중에서도 대도심. 이런 데는요, 영끌이 하신 분들, 손해난 분들 일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 비싼 거 사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종부세 뭐 이런 걸 매물이 좀 일시적으로 좀 나오죠. 내년 5월 9일까지 이제 나오죠. 그런 것들을 너무 얼토당통하게 크게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부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부동산 아파트든 뭐 부동산 빌라 투자할 때 LTV, 이 LTV를 계산을 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정상적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걸 따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또 뭐죠? DSR, 뭐 DTI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자기의 소득, 가처분 소득에서 얼마 정도까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다 조절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원래 LTV는 자기 시세의 약 한 80% 정도 시세 잡아가지고 대출을 내줬는데 그것도 조정지역이다, 투기과열지역이다 해서 뭐 40%에서 대부분 50% 사이에서 받았어요. 아주 건전한 가계부채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돈 만약에 10억이면 무슨 뭐 8억을 대출 받아준 게 아니고 4억에서 5억밖에 안 받아주다가 또 DSR 적용하면 뭐 2, 3억밖에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생활이 좀 약간 피폐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2.5%, 3% 하던 것들이 5, 6%로 오르면은 이자 부담이 2배 늘어나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이자 지불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자 된 사람들은 이자를 줄여서도 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돈이 없느냐? 버는 마치 써서 소비가 크거든요. 소비는 한번 크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이 소비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죠. 뭐 예를 들어서 빌라 하나 살면서도 뭐 외제차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트 전세 월세 살면서도 무슨 외제차 몰고 다니는 이런 소비가 많이 늘어요. 요즘 정말 이렇게 이자 많이 올라가는 사이에 미안하지만 외제차 모실 분들 저 국산차 모시고 국산차 큰 거 모실 분들 기름값 들싸니까 좀 줄여서 내 소비를 줄여도 나는 견딜 수 있구나. 나 소비 좀 줄여도 소위 얼굴 일본 말로 가오 안 상하는구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서 자기의 적정한 소비 만들어 가면서 이자 내가면서 이자 내가면서 내지 말라는 거 이거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물가가 뭐 8% 오른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화폐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건비, 자재비, 원자재비 이제 올라가니까 공사비 올라가니까 지금 공사 5억이면 할 거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돈 10억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축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돈이 좀 없더라도 지금 현재 투자할 때 되게 많아요. 서울에. 막 이상하게 이 핵심 지역 서울 투자하라니까 뭐 서울 수도권 건너서 지방 가가지고 막 사람도 몇 명 없는 데서 싸다고 막 줍줍이 한다고 줍다가 이상한 거 막 주워가지고 힘들지 마시고 그냥 전공법으로 돈이 없을 때일수록 도심 지역, 서울 지역 해가지고 서울 변두리일지라도 빌라 하나라 사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천, 4천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셔서 부동산 투자의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실전 감각. 맨날 부동산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부동산 공부하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맨날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리만 아프다는 뭐 서울을 다 돌아다니는 기름값만 들어간 이런 공부하지 마시고 실전 투자해서 한번 시작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서울에 좀 외곽에서 시작했다가 서서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상급지로 이렇게 갈아타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부동산에 중독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들은 오늘 사면 바로 오늘 팔거나 내일 파는 막 이러한 머리 아픈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아픈 고민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가냐면 콩팥 계열이 안 좋아서 심장이 좀 안 좋아요. 그냥 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살 때만 좀 공부하고 한번 샀다 하면 1, 2년 가져가면서 자기 본업에 주행실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늘 이 정신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강하고 두 번째 뭐가 됐냐면 자기 일 본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승진을 잘해요. 자기 일에 몰입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몰입도 높다는 것은 다른 잔챙이 막 매일 뭐 해야 하는 이런 잔고민이 없어지니까 자기 일에 집중도가 높아요. 승진도. 그리고 또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집중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오더라도 자기 땀과 온 노력을 다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업도 잘 돼요.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 사면은 잘 샀다 팔았다 하고 현금 막 쓰고 그러니까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자체가 안정돼서 집안이 화목해요. 내가 부모가 화목하면 자식들도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잘 커서 직장도 잘 다니니까 자식 믿고 또 투자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왜? 이 양도세 중과세가 무서우니까 자녀 명의로 하나 사줘. 그럼 자녀가 또 직장도 빨리 가, 세대불이 빨리 돼, 비과세도 빨리 돼.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중독 한번 돼보시라. 중독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부터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미리 젊을수록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부동산에 한번 투자를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안 팔면 된다. 왜? 지가 땅값이 오르거나 찰흙값이 오르거나 시멘트 값이 오르거나 인건비가 올라서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이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30대에 시작을 하든 40대에 시작을 하든 시작을 해가지고 노년 정도에 가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의 지역에 적어도 아파트 한 채는 있을 거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 은퇴하고 나면 요즘 할 게 없잖아요. 노령 인구는 많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연금, 국민연금 받는 거에다가 주택연금 받아가지고 쓰면 요즘 뭐 부부 사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 한 300 받고 국민연금 100 받으면 400이면 어디 가서 쓰는데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사는데. 그래서 이 노년 행복한 건 주택연금을 좀 추가로 주기 때문에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가 늙어가지고 이제 저도 한 20년 뭐 있으면은 저도 완전 은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오는 재미가 좋잖아요. 돈 들어오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재미는 게 뭐죠? 돈을 쓰는 재미도 있는 거잖아요. 손주들 오고 친구들 만나면 맨날 뭐 아들들아 친구들한테 뭔가를 바라지 말고 늘 주는 노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노년은 행복하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중독된 사람들은 노년이 행복하는데 특히
특히 남에게 주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보시고 맨날 아파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해서 만약에 좀 아파트가 많은 사람은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상가 같은 거 사서 월세 받는 거, 아니면 손주나 자식들한테 재개발 지분 사게 해가지고 월세를 내가 쓰고 집값 오르는 건 너가 가져가고, 뭐 이러다 보면 애들도 나는 월세 쓰면서 애들도 3, 4억씩 버는 것도 매우 좋죠. 지금 여전히 서울은 투자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 요즘 대세 하락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대세 하락 기간이죠. 그것은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의 문제거나 아니면 서울 밖에 있는 아파트들 팔려고 이제 서울에 싼 거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현금 뭉치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년 1월과 4월 사이에 싸게 물건 나올 거 그거 기다리면서 전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연히 물건들이 많이 안 팔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안에 들어올 준비하시고, 또 세상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있으면 자재비고 오르니까 언젠가 그냥 본전은 되겠지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랬죠? 인생은 갈등과 번뇌의 연속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일반적인 고통과 행복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요, 부동산 투자는 갈등의 연속이고 행복으로 끝난다. 다른 것들은 갈등과 번민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요 부동산 투자는 내가 이거 잘 살까 말까 이 고민을 하다가 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였죠. 이거 팔아서 상급지로 갈까 말까 갈등을 하죠. 번뇌하죠. 내가 또 대출을 받아서 갈까 말까 번뇌하죠.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의 갈등의 연속은 사실은 행복한 갈등의 연속이다 이런 의미고, 끝에 가서 행복으로 끝난다 말씀드렸죠. 우리 나이 먹어가지고 부자 되면 자산 많으면 나누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으로 끝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경기가 좀 침체되고 또 일시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5월 9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 완화 1년간 한시적 완화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중과세에 좀 폭탄을, 특히 이제 보유세죠, 종부세 중과세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세를 일반 과세를 해준다고 하니까 좀 많이 매물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좀 많이 싸게 거래되는 것들 보면 증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는 지인 간의 거래도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 가지시면서 노년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 잡아봤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1도 없는 분들 지금이 또 기회다 생각을 하셔서 내년 5월 지나면 또 중과세 때문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또 쑥 사라지겠죠. 그때 또 가격이 또 일시적으로 오를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하셔서 좋은 투자처,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위치 잘 찾는 방법. 그리고 아무리 위치를 찾아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 잡는 법,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투자하시고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